네, 요즘 연일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멋진 그런 소식 때문에 저희가 흥미진진한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게 성에 안 찼는지 바로 비행기 타고 파리로 날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해외 출장의 아이콘 이동환 시장님이십니다. 일정을 보니까 휴가 복귀를 이제 하자마자 공식 해외 출장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4일날 일본으로 떠났고 7일부터 11일까지는 파리올림픽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정이 이렇게 참 부럽다면 부러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동환 시장님 이왕 가셨으니까요. 고양시청 선수들 열심히 응원하시고요. 관중석에서 혹시나 시장님 얼굴이 TV에 나오지 않나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헤드라인입니다. CJ 라이브시티 재협상 하라는 주민들의 시위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에 돌입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교외선이 20년 만에 재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에 재개통 예정인데요. 이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흥역 인근에 추진 중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설명회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일산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재개 요구 차량 시위가 3주 연속 주말마다 고양시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날 시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여한 고양 시민들의 지금 요구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제 경기도가 협약 해지를 되물리고 CJ와 재협상을 하라 요 내용인데요. 또 일각에서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CJ가 과연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재협상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애초에 경기도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면서 발을 빼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K컬처밸리 사업 폐지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경기도민청원, 요거 저희가 10,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답변 시한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김동연 지사가 12일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고양신문 기자들이 휴가를 보내느라 저희가 좀 취재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K컬처밸리와 관련해 좀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연합회가 이번 주 목요일 8일 오전에 경기도청을 찾아가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신문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원마운트, 지난달 16일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원인은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자생력의 상실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원마운트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들려왔는데, 지난해 원마운트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자산 총계가 1,297억 원, 부채 총계가 2,889억 원으로 마이너스 1,591억 원, 자본 잠식의 상태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봐도 그 워터파크나 핵심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었고, 그리고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또 연료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갈수록 커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정점이던 2020년에 132억 원까지 총 매출이 떨어졌는데 지난해는 235억 원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단기 손실을 보니까 2020년에 17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204억 원으로 오히려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52억 원이나 많은 상태라 기업으로서의 존속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라고 네네. 했는데,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회사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해당 기업의 어떤 자산이나 채권 등을 일시적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기업 회생 방안을 받아보고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쨌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파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마운트가 신청한 이 기업 회생 절차 여기 받아들여졌을까요? 근데 원마운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원마운트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 또 대표자 신문 이런 거를 통해서 1일날 주식회사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부도와 폐업으로 이어졌을 텐데 기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또 이게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원마운트라는 곳의 역사 그리고 네. 뭐 진행됐던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게 원마운트의 첫 삽을 뜨던 당시에 이제 고양신문 사진 모습인데요. 2013년 5월에 문을 연 원마운트는 우리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복합 테마파크, 뭐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다 보시니까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핵심 시설이 워터파크로 스노우파크죠. 그리고 쇼핑몰이 아주 크게 있고요. 또 스포츠 클럽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대주주는 지분의 한 36%를 보유한 청원건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킨텍스 지원부지, 자 요게 중요한데, 지원부지 48,793제곱미터 이 넓은 땅을 2008년부터 50년 동안 사용, 그러니까 35년을 사용한 뒤에 15년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고양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그러니까 땅은 고양시 건데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원마운트가 가진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마운트의 쇼핑몰 상가 거래는 일반 이런 상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고양시, 또 임대인은 원마운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대인, 그리고 또 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은 전차인, 뭐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건축물 임대인이 원마운트가 법원의 회생 결정 절차에 따라서 전대인과 전차인의 투자금을 과연 얼마나 정상적으로 회수해 줄 수 있을지, 이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장에서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분들 상황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무척 불안한 이런 상황이고, 부도가 난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러니까는 아무래도 장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신문 기자가 1층에 한 상가 점장을 좀 만나봤는데, 며칠 전에 한전 직원들이 원마운트로 몰려와서 건물 전체 전기를 차단한다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뭐 다행스럽게 전기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여름 시즌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런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에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정말 거기는 상업적으로 정말 커다란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마운트가 지금 지난 3월부터 약 9억 원의 전기료를 미납돼 있는 상태다.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스포츠센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포츠센터의 회원분들도 뭐 좀 약간 보증금 형태로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여기를 이용하는 맞아요. 뭐 그런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평생 회원 구자가 한 500개가 넘고 1인당 보증금이 수천만 원.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 다 합치면 한 2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회원은 지난달 24일 날 보증금의 일부만 우선적으로 5년 동안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문자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지난달 25일 날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단합된 이런 행동을 하기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랑 내용은 전혀 좀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뭐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 때문에 네네. 또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그렇죠. 불특정 상황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네. 이런 모습을 봤죠. 마찬가지로 지금 원마운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원마운트 기업 자체의 기업 회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상가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클럽의 회원분들, 이런 다수의 피해자가 굉장히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금전적 손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마운트 측의 이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답변을 사실은 좀 듣고 싶고 독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또 질문을 좀 했는데,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원마운트 측은 이제 막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향 시민들이 그 북한산 일원인 뭐 송추, 일련, 장흥, 여기가 이제 상당히 유원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자, 이곳을 낭만적인 기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곡역에서 양주를 거쳐서 종점인 의정부역까지 동서를 잇는 교외선이 오늘 12월에 재개통을 위해 막바지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교외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의 이제 능곡역, 대곡역, 양주의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32.1km의 철도 노선입니다. 1963년 8월에 개통된 이후에 관광뿐만 아니라 역의 화물 운송 등으로 이용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교외선 재개통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관련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네네네. 거기에 이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까지 MOU를 맺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운행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가 철도 건널목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노선이 전철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디젤 기관차를 임시적으로라도 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디젤 기관차 도입을 위한 입찰 계약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차량 개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재개통을 위한 사업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말 개통 전에 지자체 간의 운영비 협약, 그 협약만 끝나면은 재개통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데 뭐 대략적으로 그 금액도 서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몇 번 어떻게 운행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계획된 것은 하루에 20회 그리고 편도 32분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정부까지 차로 가면은 그래도 40분 넘게 걸리잖아요. 대중교통으로 이제 앉아서 편하게 32분으로 정시 가는 거면은 출발하고 딱 도착하는 네, 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차역은 대곡역, 원릉역, 고양시는 두 군데 서더라고요. 일영, 장흥, 송추를 거쳐서 이제 의정부까지 총 6곳의 정차역이 있다고 하고요. 기본 요금은 2,600원이라고 합니다. 디젤 기관차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향후 전철화 계획도 있더라고요. 해당 노선 전철화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많이 반영되어지면은 이 전철화까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개통이 되면은 저희가 직접 한번 타보고 또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노선이 그렇게 뭐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고양시에 보면 대정역, 삼릉역, 벽제역 이런 역들이 있었는데 이 역들은 무정차로 그냥 통과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만약 전철화가 반영되면 일부 노선 변경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요구들도 좀 있고. 노선 변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은 고양 관산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쪽 지역에 사실 대중교통이 특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뭐 특별한 철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외선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교외선을 처음에 고양 관산역을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난 민선 7기 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 됐던 건데 만약 전철화를 하게 되면은 전철화에 따른 이제 노선 조정에 대한 좀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김성애 의원실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웠지만은 향후 전철화 계획 시에 고양 관산 쪽을 지나는 요 정차역을 만드는 거를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관산동 거기 보시면은 이제 중심 시가지가 있고 뒤쪽에 공릉천이 있고 그 바로 뒤쪽에 화훼단지 있는 그 사이가 기차길이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 위치가 이제 전철역에 가능한 그런 대상지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로와 기차길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원흥역 인근에 삼성지구죠. 크게 보면 거기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작년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석 주민들의 아주 강한 반발로 이 설명회가 파행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따르면은 현재 이 국립고궁박물관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에 위치해 있어요. 유물 일부를 이전 보관 및 전시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분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2수장고 혹은 이제 분관 명칭을 부르는 건데 예상 부지는 삼성동 343번지 일대 주소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라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타당
타당성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해서 2029년에 개관할 목표라고 합니다. 국립기관이 하나가 들어오는 건데 현장 공청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한 이유는 또 뭔가요? 일단은 여기 주민분들은 여기 부지가 공공기관 용도로 지정된 곳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사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수장보다 창고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덕양구가 향후에 분구될 시에 여기는 유력한 구청 후보지일 텐데 수장고가 들어오면은 영영 여기에는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가 들어온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기대대로 공공청사가 이전한다라는 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기재부 땅이잖아요. 고양시 땅이 아니라. 그러면은 고양시가 실제로 그 땅을 공공청사로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뭔가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곳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고양시 땅도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주민들은 여기 부지 자체가 자신들이 입주하거나 여기에 뭐 주변의 상가분들도 다 여기를 공공청사 땅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청사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물관 측에서 그날 당일날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수장고만 이렇게 떨렁짓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파주에 가보면은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가 있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고양시에도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거의 준 박물관 형태로 지을 예정이다. 관람객들도 많이 찾고 주변에 이제 좀 약간 경제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주민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믿기 힘들다 하시는 거죠. 이제 가칭 덕양 북구청 유치 촉진운동본부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네. 추진위원장 분이 계신데,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가 위치한 파주를 사례를 봤는데 지역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더라. 더군다나 이거 수장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주민들의 동의 과정 전혀 없지 않았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설명회 이게 뭐 요식행위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결사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단체의 이름을 보니까 약간 맥락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덕양구가 분구가 되고, 분구가 되면 분구된 새로운 구의 구청이 여기로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여기밖에 없다. 아,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주민들의 이제 입장이네요. 삼송지구 연합회라는 그런 주민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고요. 물론 이제 25일 날 이제 네. 5,147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장고 건립 반대 서명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장고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 박물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 지지하겠다. 박물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박물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제 뭐 거버넌스 기구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적극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우리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네. 네, 그 정도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거기는 사실은 지금 수장고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떼버렸어요. 네. 그래서 공식 명칭을 본인들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파주에 제2박물관이 있다라고 그쪽은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요번에 이제 계획 발표하거나 공청회 할 때는 수장고라고 안 하죠. 수장관 표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주 박물관도 가까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내에서 조직부총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원외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리더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어서 김종혁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하면서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을 이렇게 친한계 인사로 배치를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고양을의 한준호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고 지금 한창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시던데요. 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은 요 양대 정당에서 고양시 정치인들이 모두 이제 좀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